그래서 이렇게 스킵한테 준 다음에 스킵이 직접 올라가든지 아니면 측면에서 올라가고 있는 데이비스한테 넘기든지 그런 식으로 전개가 이어질 수 있는 그림인데요. 호이비가 여기에서 되게 머뭇머뭇거렸어요.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저번에 토트넘의 공격이 안 되는 건 후방 자원들의 문제가 컸다는 점에 대해 다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호이비에르에 대한 반응이 많았어요. 저번 영상에서도 호이비에 대한 것만 다룬 건 아니지만 이 장면을 소개하면서 확실히 아쉬운 점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인성도 좋고 열심히 뛰고 그런 건 알겠지만 그래도 중미의 전개 능력이 떨어진다는 건 공격을 할 때 답답함을 느끼도록 만드는데,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장면을 통해서 그 점을 조명해봤어요. 지금은 토트넘이 포스터의 슈퍼세이브 이후에 다시 공격을 나서는 상황인데요. 보시다시피 호이비에르가 볼을 잡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일단 전방을 확인하고 있는데 당장 이렇게 패스를 바로 뿌리기엔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토트넘 후방을 보시면 토트넘 선수가 호이비 포함해서 7명이 있죠. 자연스럽게 전방에는 쓰리톱인 손흥민, 케인, 히샬리송밖에 없다는 소리가 되는데요. 반대로 아스톤빌라는 여기에 4명밖에 없기 때문에 토트넘의 쓰리톱을 방어할 수 있는 선수가 6명이나 됩니다. 화면 왼쪽 끝에 있는 선수를 빼더라도 5명이 되겠죠? 그래서 호이비가 롱패스를 때리더라도 토트넘의 쓰리톱이 이걸 받기는 아주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당장 토트넘의 후방에선 아스톤빌라 선수가 적기 때문에 볼을 잡은 호이비 자체는 굉장히 여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공간 자체도 상당히 넓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호이비가 그냥 볼을 몰고 앞으로 달려도 아무런 저지를 받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호이비는 그러지 않고 멈춰버리더군요. 그래서 오른쪽 윙어인 베일리가 어느 정도 아래까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스톤빌라의 전방 선수 자체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여전히 호이비한텐 여러 선택지가 남아있었어요. 특히 베일리가 아래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당장 뒤에서 데이비스도 뛰어오는 중이죠. 그래서 베일리 혼자 호이비와 데이비스를 2대1로 상대하는 그림이 됐어요. 여기에서 데이비스는 호이비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본인이 측면으로 달리기 시작했는데 이 움직임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만약에 베일리가 이렇게 자기를 따라서 측면으로 움직인다면 중앙 쪽이 비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호이비가 그냥 중앙으로 치고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중앙에서 올라오는 다른 누군가한테 넘기는 식으로 전개할 수가 있게 돼요. 만약에 베일리가 자기한테 오지 않고 그냥 그대로 중앙을 잡고 있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 아스톤빌라에서 여기를 잡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측면으로 빠지는 데이비스한테 넘기는 식으로 전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베일리가 어떤 걸 선택해도 토트넘이 앞으로 전개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실제로는 어땠냐? 베일리는 측면으로 빠져서 데이비스의 패스길을 막는 걸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이 횡하고 비게 됐죠. 그리고 스킵도 이걸 봤기 때문에 그 중앙 공간으로 볼을 받으러 오는 중이에요. 이걸 견제하고자 부엔디아가 내려오고는 있지만 저 정도 공간이면 이걸 잡아주는 건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킵한테 준 다음에 스킵이 직접 올라가든지 아니면 측면에서 올라가고 있는 데이비스한테 넘기든지 그런 식으로 전개가 이어질 수 있는 그림인데요. 호이비가 여기에서 되게 머뭇머뭇거렸어요. 그래서 부엔디아가 스킵한테 향하는 패스길을 차단하는 루트로 호이비한테 타이트하게 붙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부엔디아만 놓고 보면 똑똑하게 움직인 거죠. 근데 그 이전에 호이비가 시간을 지체했다는 게 결정적인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전한 패스길이라곤 백패스밖에 남지 않게 됐습니다. 근데 그나마도 랑글레한테 주는 게 아니라 로메로한테 주더군요. 로메로는 보시다시피 바로 앞에 와킨스가 붙어있는 상황이에요. 볼이 이렇게 가는 동안에 당연히 와킨스가 로메로한테 압박을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이 딱 로메로가 볼을 받는 시점의 상황인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물론 호이비도 아예 생각이 없던 건 아니었어요. 움직임을 보면 호이비가 로메로한테 주고서 중앙으로 들어가는데 아마도 로메로와의 2대1 패스를 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로메로가 볼을 받자마자 중앙으로 들어가는 나한테 주면 우리가 중앙을 통해서 전개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봤단 건데 그 로메로가 볼을 받은 시점에 이미 와킨스가 너무 가까이 붙은 상황이죠. 그래서 로메로가 호이비한테 준다는 이 패스 자체가 너무 어려웠어요. 만약에 끊기기라도 한다면 이거 바로 골키퍼와 1대1이 되거든요. 그래서 로메로는 안전하게 랑글레한테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토트넘이 전방으로 나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계속 뒤에서 볼을 돌리게 되니까 아스톤빌라의 선수들이 점점 전방으로 올라오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데이비스한테까지 볼이 갔지만 방금까지의 장면에선 볼 수가 없었던 영이 올라와서 데이비스를 잡아주고 있죠. 이제 주변 선수들 중에서 볼을 받기가 편해 보이는 선수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데이비스가
잭스가 중앙에 있는 스킵한테 볼을 투입하는 데에 성공하면서 전개가 이어질 수 있었나 싶기도 했는데 이미 아스톤빌라 선수들이 잔뜩 올라왔기 때문에 스킵을 쉽게 막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보시면 앞에 손흥민도 보이죠? 사실 위치를 보시다시피 이미 많이 내려온 겁니다. 뒤에서 계속 볼을 돌리게 되면서 전개가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결국 전방 선수인 손흥민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스톤빌라의 센터백이 아니라 중앙 미드필더인 맥긴이 잡아주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손흥민한테까지 볼이 투입되지도 못한 채 소유권을 내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데에는 최초의 호이비가 충분히 넓은 공간을 확보한 상태로 볼을 잡았음에도 이걸 활용하지 않고 후방 지역에 머물렀었던 점과 이어서 주변의 동료들이 많은 공간을 확보한 채 있었음에도 그걸 제 타이밍에 넘기지 못하면서 볼이 계속 뒤로 돌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점이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날 토트넘의 공격이 답답한 이유가 호이비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결코 적지 않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던 건 확실했어요. 다만 이건 전술적으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잡아준다면 어느 정도 개선될 여지는 있습니다. 남은 경기들에서 승리를 따내려면 그 부분을 확실하게 잡아줄 필요가 있겠죠.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